안녕하세요. 화양모 카페장입니다. 얼마 전에 서해선과 경부선, 서울 직결 노선 예타가 통과됐죠. 오늘 이 내용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안중역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개통이 된 노선, 그리고 앞으로 개통될 노선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전체 서해선 노선입니다. 개통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일산에서 운정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원시부터 서화선 구간이 아직 미개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중역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미개통된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안중에서 서울권 쪽으로 위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시와 고가에 고가를 세우고 선로를 깔고 이제 그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는 신안산선이랑 같은 공영 구간인데 그 얘기까지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26년 상반기에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년 4월에 개통을 한다. 라는 지자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26년 4월에 가면 이 서해선 구간 전체 개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홍성에서 서화성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열차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개통을 하면 KTX가 투입이 돼요. KTX로 이 위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전체 노선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역들, 여기서 출발하면, 이 위에 있는 역을 모두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노선을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개통하면 KTX가 다닌다고 했죠. 그러면 이 위에 KTX가 써져 있는 이 역이 있습니다. 초지, 김포공항, 대곡 이 역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중에서 타서 시흥시청 가서 GTX 갈아타거나 부천 종합운동장 가서 7호선 갈아타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서해선 KTX 노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체 노선과 서해선 KTX 노선, 사실상 두 가지 노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현재는 이 구간밖에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중역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뭐 안중역에서 타면 이 서해선 어딜 가겠어요? 뭐 홍성이야 뭐 가끔 여행 한 번씩 이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서화성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로 초지역이 운행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에 4번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전체 개통을 하게 되면 초지역도 갈 수 있잖아요. 초지역은 4호선과 수인분당선, 이걸 통해서 인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은 이제 서울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뭐 대곡은 일상권이잖아요. 일상권이기 때문에 전체 개통만 돼도 안중역의 이용 빈도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서해선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환선, 평택선 한번 볼 건데요. 현재 평택과 안중을 오고 가는 그 열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원래 포승 평택선입니다. 포승은 아직까지 여기 신설이 안 됐어요. 평택항 매립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매립하고 선로 깔고 역 짓고 이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30년 이후 돼야지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안중과 평택을 오가는 이 노선을 그냥 평택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간이 개통을 해서 순환선이 생기게 된 건데요. 포승평택선을 타고 여기서부터 안중에서 서해선 노선을 타고, 그리고 홍성에서 또 다른 노선들까지 합쳐서 여러 노선이 이어진 게 바로 순환선입니다. 홍성역을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끝. 그러니까 홍성에서 한번 타서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360도 계속 도는 게 아니고 내선으로 한번 출발해서 돌고 홍성에서 끝. 그리고 홍성에서 출발한 외선이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다시 홍성에서 끝. 자, 이렇게 되는 게 순환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순환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 운행밖에 안 합니다. 사실상 이건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서해선도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순환선도 지금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중역은 이러나 저러나 노선이 두 개여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택에서 1호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궁화호, ITX 다 있기 때문에 평택역을 이용해서 서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중에서 평택 가는 게 4,800원입니다. ITX 마음열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택역에 내려서 다시 뭐 1호선을 갈아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전철요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정거장인데 4,800원을 내고 또 전철요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에 3대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왕복으로 하면 6대이긴 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환선 같은 경우는 ITX보다는 전철이 운행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전철 운행 안 되고요. 지금 ITX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선 경부선 직결 노선입니다. 이거 예타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노선만 봐도 심플하죠? 안중에서 광명 용산 끝입니다. 이게 홍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홍성에서 안중을 거쳐서 광명 용산까지 가는 건데요. 홍성에서 용산까지는 45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중역에서는 당연히 더 적게 걸리겠죠. 기사를 보게 되면 안중에서 용산까지 3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해선은 김포공항, 어쨌든 서울권 진입이 가능한 이 노선이었잖아요. 근데 경부선 직결 노선, 이 연결선 노선은 그냥 서울권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안중역 이용 빈도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중역 보시면 환승역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중역 같은 경우 경부선 직결 노선이 생기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서해선에서 이렇게 경부선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선은 안중역이 마지막 역이에요. 그리고 안중역은 환승역이에요. 그러면 이 KTX를 타기 위해서 많이 안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안중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직결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해선의 마지막 역이라는 것과 또 환승역이라는 이 부분이 경부선 직결 노선이 생기게 되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중역에는 안중 역세권 신도시도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시점이랑 어느 정도 맞물립니다. 그러면 안중역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서해선 전체 노선 있잖아요. 이 아래쪽은 전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늘고 도시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철이. 왜냐하면 서화성역까지 전철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량 기지가 또 서화성역 쪽에 있기 때문에 화성시청이나 향남이나 도심과 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이용객들이 이 두 개의 역에는 좀 있어요. 향남까지도 서해선 전철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 있는데 향남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당장 서울권 진입을 할 수 있는 이 전철 노선을 향남이나 화성시청 많이 원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 지역이 그래도 민원이 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도시들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시의 의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전철 같은 경우 안중까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안중역에서 한 정거장만 내려가도 인주역부터는 충청도입니다. 근데 안중역까지는 경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단지 안중역에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하나뿐이지 화성시의 의지가 강해서 향남까지 온다라고 하면 안중역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는 회차시설이 있거든요. 안중역에는. 향남은 현재까지 회차시설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2028년 지나기 전에 향남이 끌어온다라고 하면 안중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2028년 최대한 빨리냐? 신안산선이 2028년 12월에 개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향남역에 회차시설이 생깁니다. 신안산선을 위한 회차시설. 신안산선은 향남까지 와서 회차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좀 향남이 좀 힘을 써서 향남까지 서해선을 끌어온다라고 하면 안중역도 서해선 전철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게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노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중간 신안산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 영등포를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안산선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향남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화성시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을 하면서 향남까지 끌어온 거예요. 안중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택시의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한번 신안산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신안산선을 평택으로 연장하고 평택호역을 신설을 하자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좀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평택호역은 모르겠지만 안중역까지는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경기도의 의지든 평택시의 의지든 안중역은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상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안중역까지 신안산선이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택시의 의지, 경기도의 의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중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객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역으로서 활용도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부선 직결 노선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은 달라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해선 전철과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안중역은 지금과는 180도 다른 그런 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중 역세권 신도시 개발까지 같이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동평택의 지제역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잘만 계획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까지 30분대 도착 가능하고 서해선 전철과 신안산선 전철까지 안중역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교통으로 봐서는 부러울 게 없어지는 안중역이 되는 거예요. 포승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사업체들 그리고 평택항 매립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포승역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자리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여기를 오고 가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이 안중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최남단의 환승역이잖아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중역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중역을 좀 많이 이용해보자 라고 해서 좀 타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갈 데가 있어야지 열차를 타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세 개의 노선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추가로 신안산선, 또 서해선 노선, 다른 기타 노선들도 또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노선까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안중역 관련된 노선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평택 서부신문 기사로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화양모에도 자세하게 노선들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창에서 링크 확인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